BIM 관련 업체들의 BIM 수행 절차를 보게 되면 기존의 2D 설계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요, 이제 드론 측량 같은 걸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11.3D로 관망 해석, 도로 및 토공을 설치하게 되고, 다이나모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해진 늘어난 일량을 자동화해서 오히려 2D 때보다 3차원의 양이 줄어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빗을 통해서 뭐 옹벽이라든지 교대, 시설물 등 같은 것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나비스웍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지형이나 항공투영 사진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 쪽이나 이런 환경 쪽이나 산림 쪽에서는 인프라웍스가 좀 적당해 보입니다. 수목도 지원해주고요. 하지만 이제 또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는 수량 산출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마땅한 뷰어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데이터 양식들을 갖다가 따라 수목 성장, 탄소 저감량 계산 이런 지원들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툴들을 활용해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 그렇게 엔진류 계열로 작성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맵 3D라든지 리캡 3D 이런 걸로서 지형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이제 11.3D를 통해서 관망이나 토공 같은 경우를 작성하고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레빗을 통해서 건축물과 시설물을 얹고요. 아까 같이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시스템 운영 개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게 BIM에서부터 디지털 트윈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유니티를 활용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1차적인 전체 플로우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현황 모델 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리캡 3D라든지 픽스4D, 컨텍스트 캡처 다양하게 있고요. 서로 간에 또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드론도 정확한 측량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이제 GPS 점들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GPS를 통해서 이 사진의 좌표가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정을 해주고요. 높이 값들도 보정해주고, 경위도 데이터를, 좌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드론 측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들을 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많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쪽 부분들에다가 다 GPS 점들 설치를 해서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LOD 개념입니다. 다가갔을 때는 이 보시는 것처럼 멀리 떨어졌을 때는 격자 간격이 넓어지고요. 다가갔을 때는 이게 세분화되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퀄리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뭐 지형뿐만 아니라 스모그도 있고요. 모든 게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무한 용량까지도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는 형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카메라에 다가가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셀로 구격화 시켜서요. 저희 캐릭터가 여기 지나갔을 때는 요 6개의 셀 정도만 활성화를 시키고요. 나머지 셀들은 퀄리티를 낮추거나 그 외곽 부분을 아예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콜라이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콜라이더가 여기 접촉을 했을 때 시스템 갖다가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점이라는 것은 계측이 가능하죠. 좌표값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까지 높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요. 현재 포인트들 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내는 기능들, GPS 점과 토타 스테이션 자료, 드론 자료 등 라이더 작업 등을 이제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기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의 점만 있으면 되지만 이걸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점을 가져오게 되면은 용량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게 되죠. 그런 걸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딩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계획 BIM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저희가 일전에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인프라웍스라든지 유니티라든지 트윈모션, 루미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보고용으로 따로 제작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형이랑 뭐 입체, 원리 있는 사진은 드론으로 처리하고요. 이렇게 한번 주경, 야경 가능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목, 성장 이런 거 있다가 디지털 튜닝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계획 모델은 뭐 이제 방대한 데이터, 도시 규모까지도 가능하고요. 아까 같이 메모리 할당을 잘 하게 되면은 방대한 용량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 콘타까지 다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작업하기는 좀 힘들고,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다 작성해야 되는.
그래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일하기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획 BI 말씀드리고, 스모그는 스피릿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두 개를 크로스로 설치해서 만들었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좀 원시적으로 레빗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용량도 크고요. 근데 지금 게임이라든지 인프라웍스라든지 이런 곳의 대세는 다 스피릿 트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트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 위에 트렁크, 브랜치 등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리프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관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뒤틀기, 뭐 휘는 거, 뭐 다른 가지 옹이들까지도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옆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이 정도 디테일이 나는데 이게 되게 낮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몸통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메쉬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 메쉬 형태의 이미지는 여기 리프에서 리프 형태에서 매터리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리프로 갔는데요. 브랜치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필을 저장을 해가지고 노멀 맵, 오페서티 맵은 필요가 없죠. 노멀 맵으로 입체를 주고 예전에 범프 매핑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게 돼서 입체율을 주게 되고 입 같은 경우는 리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9개 정도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서티 설정해서 윤기 좀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메쉬 오브젝트로 들어가 가지고요. 메쉬 에디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해서 퀄리티를 올린 다음에 이걸 추가하게 되면 이게 하이 퀄리티는 이렇게 되고 로우 퀄리티는 낮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가갔을 때는 하이 퀄리티를 쓰고요. 멀어졌을 때는 로우 퀄리티를 쓰게 되고 이거를 입체감을 또 주게 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고 말려져 있고 바람이 흔들리게끔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현존하는 모든 스모그는 스피릿 트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차고 넘칠 정도로 옵션이 많기 때문에 배우기도 좀 까다롭긴 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는 건 이게 루미온과 언리얼 엔진, 유니티에 모두 호환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계절, 스모그 성장, 탄소 저감량 등을 옵션으로 계산하게 되면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CNC하고 연결해가지고 제작까지도 가능하지만 BIM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모델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용량이 한 500메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모델 가지고 BIM에다 넣었다가는 이 LOD가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는 간단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일단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00여 가지의 조경 시설물도 DB가 등록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든 프로젝트마다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프로젝트마다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DB화해서 뿌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데크 같은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더 필요하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빗을 사용해서 하면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이렇게 DB화 되지만 보급하기는 쉽지 않은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설물 업체들도 대용량 이런 모델들, 제작용 모델과 함께 BIM 모델도 같이 배포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뭐 같은 회사가 발표한 미래 산업의 영향력 있는 산업 구조에 한 3년 정도 선정이 됐던 부분이죠. 디지털 트윈은 큰 맥락으로 본다면 요즘에 메타버스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개념이 더 방대한 영역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메타는 가상의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고요. 디지털 트윈은 최초는 유지 관리나 제어의 형태로 해서 어떤 공장 같은 거, 스마트 팩토리 제어라든지 스마트 시티 제어,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을 쌍둥이로 만들어서 제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학적인 개념과 유지 관리 개념이 강하고요. 메타버스는 가상적이고 제한이 없고 민간적이면서 이용 위주의 아바타라든지요. 게임, 뭐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죠. VR 개념도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적용에서도 유지 관리라든지 이용량, 공원의 환경 훼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디지털 트윈의 초기 기능 중에 하나는 완성된 BIM 모형을 통해서 태양광이 움직이면서 일조 운동에 따라서 음영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시뮬레이션하는 기본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뭐 식재의 수종 선정이라든지 태양광 시설의 효율 이런 것 분석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에코텍이나 뭐 바사리를 통해서 풍속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풍속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이제 그 해당 연월일에 움직였을 때 이 수평 바람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바람길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보는 기능이지만 국내에는 이런 바람 데이터가 지금 서울에 밖에는 없습니다. 디테일한 데이터가요. 그래서 뭐 기능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뭐 생색내기 정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수직으로 하는 기능도 있고 수평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기준도 없기 때문에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만. 디지털 트윈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는 5개에 있는 환경 데이터를 이 모델로 똑같이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고요. 이제 5개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거리 통신으로 해서요. 선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가까운 거리에 가능한 거고 소규모 거리에 가능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조도 센서, 사운드 센서, 진동 센서, 뭐 이산화탄소 센서, 온습도 센서까지 다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시리얼 포트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일정 기후가 되면 이렇게 비가 오게끔. 토양 센서입니다. 바로 실시간 반응하게끔. 5개의 비가 오게 되면 여기도 비가 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통신은 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설계하기가 좀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어둡게 되면은 이제 조도 센서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글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그 스프레드시트 개념으로 해서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와이파이 모드에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를 갖다가 쏘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이 온습도 데이터하고 습도 데이터가 이렇게 띄워버리는 겁니다. 이 위에.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거쳐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데이터들이요, 5초마다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면은 이 갱신 데이터를 이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변환을 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코드 번호를 만들어주고 웹 파싱이라고 하죠. 원하는 데이터 뽑아내는 방법. 웹 파싱을 하기 전에 여기서 또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 데이터 중에 이제 최상위 유효 데이터들만 평균을 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샵으로 해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채팅하는 구조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은 채팅도 해야 되고 상대방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이 서버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지금 한번 온도를 바꿔보겠습니다. 8.7도인데요. 지금 헤어드라이어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럼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네요. 습도는 5도 떨어졌고 이렇게 서로 연동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현실과 서버와 BIM이 같이 연동하는 이런 게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개념인데요. 메타버스 개념은 디지털 트윈과 보다는 좀 약간 광범위한 범위고요. 실제로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요. 친구들도 만나고 물건도 구입하고 뭐 공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광범위한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분야에 적용되는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요. 그 안에 사람들과 만나서 놀고 약속도 하고 체험하는 그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용 자전거를 만들었고요. 자전거의 바닥에 홀 센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속도를 재는 센서와 같은 센서를 이용했고요. 홀 센서를 센서들하고 연결을 했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적외선 카메라로 키네틱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좀 따가지고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일반 자전거만큼만 하게 되면은 디지털 트윈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자전거보다 좀 더 색다른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 디지털 트윈도에서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요. 어떤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데 실제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상으로 실내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전거 경기도 하고 체험도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특이한 사항은 이제 맵을 만들었습니다. 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가 이 하얀색 점으로 표현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속도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 킬로 칼로리를 소모했는지와 운행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뜨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타보면요. 일단 페달을 돌리게 되면 이제 속도가 증감되게 만들었습니다. 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개념인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가상의 공간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포탈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달리는 거에 따라 지금 이렇게 속도가 변하고 있고요. 27km까지 변하고 있고 내리막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포탈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X게임장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포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탈로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공간인데요. 이제 운동용으로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가속도 페달을 엔진으로 기어를 올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리셋 버튼 하게 되고요. 지금 핸드폰을 들고 제가 자전거를 타서요. 손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저기 언덕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속을 올리게 되면 중력 가속도가 붙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릴 때 지루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악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다시 포탈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현실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도시의 일부 부분을 이렇게 달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22라고 헬기가 있는데요. 이게 비교적 운전하기가 쉬워서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10가지 정도 버튼을 최대한 비슷하게 다 이 핸들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승 버튼, 하강 버튼, 여러 가지 버튼들을 스티키 버튼, 컬렉션 버튼 이런 것들 다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달리게 됐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하는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속을 달리게 되면 실제로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키 스로틀이 1 이상 돼야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스티키 스로틀 1 정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티브라고 그러죠. 날개를 모으는 현상. 날개 컬렉티브로 모으게 되면 지금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헬기가 뜨질 않고 있는데요. 엔진이 충전이 되게 되면 헬기가 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페달 시프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측, 우측, 슬라이딩이죠.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상승하게 되고, 전진하게 되면 앞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뒤로는 뒤로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턴을 하게 되면 좌우 턴이 됩니다. 이렇게 좌우 턴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화면을 넓게 해서요. 이제 서라운드식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끔 멀티 화면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헬기 기능인데,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시간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 헬기를 타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장비라든지 뭐 특이한 기계들, 전투기, 항공기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운동이 되면서 이렇게요, 체험도 하고 동네도 돌아다니다 보고요.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만들었던 그 인공지능 물고기들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이제 사람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저기 여러 가지 그 군집 기능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피하고 먹이를 선호하고 이런 기능이고요. 이건 조그만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돌아보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쪽 양옆에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을 돌리면 후미에
방향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좀 전진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진하게 되면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잠수함들도 이제 고래가 들이받치면은 잠수함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콜라이더라고 그러죠. 콜라이더 기능을 넣습니다. 메쉬 콜라이더 기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지드 바디 기능도 넣고요. 중력 기능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작은 수조지만요. 이제 대양을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고래 같은 경우는 상하로 이제 꼬리가 움직이고요. 물고기들은 좌우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함을 좀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유리도 깨지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수위계도 있고요. 저희가 와류가 형성되고 지금 물고기들이 뱅뱅뱅